자, 녹화 시작했어요. 자, 오늘 그 수업 나갈 차례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 지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수익금액.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은 6번이 아니라 수익금액 조정. 자, 교재 그 432페이지서부터요.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5절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서 수입, 금액, 조정에 대해서 이 파트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타이틀을 교재에서 보게 되면은요. 수입, 금액, 조정, 명세서라는 용어가 있어요. 수입, 금액, 조정, 명세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렸던 재화라든지 또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 뭐죠? 임대 수입이라고 할까요?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물과 관련돼서도 이런 것들이 등등 수익 금액으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봅니다라고 해드렸던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봤었고요. 두 번째 장기할부 판매 뭐 그런 것도 다 있었는데 수익금액 조정에 들어가는 내용을 먼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그 연습 문제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수익 내용 한번 해보셨었어요. 그 내용이 435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익금액으로 법인세법에서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느냐면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입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거 설명하다가 잠깐 좀 끝났었는데 지금 수익금액 조정할 때요 법인세법에서 우리 법인의 수익금액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시켜주세요 하는 항목들이랍니다. 그래서 요거 우선 전체적인 것만 흐름을 교재에서 정리되어 있는 걸로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또 뭐가 나와 있나 봤더니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조정 후 수익금액이란 말이 나오네요. 교재에서는 4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이에요. 442페이지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우선 법인세법에서의 그 소득금액 법인세법하고요 뭘 비교하는 거냐면 부가세법이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우리 법인이익 신고 등등을 했던 그 공급가의 과세표준 있죠. 과세표준하고 여기 그 먼저 법인세법에서의 이견은 수익금액하고 비교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재무회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은 재무회계에 우리 처리하는 그 결산서상 그 재무제표하고 비교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하는 이 명세서의 특징 자체가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수익금액 우리 위에서 수익금액을 갖다가 지금 다 결정을 하고 있었죠. 수익금액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다? 부가세법에서의 과세표준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차이나는 금액들이 생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실기로 나와서 거기 프로그램에서 비교하는 걸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아 이런 걸 조정하는 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왔나 봤더니 네 번째로는 446페이지에 수입 배당금 명세서라고 나와 있어요. 수입 배당금 명세서. 수입 배당금 명세서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어요. 지주 회사에 대한 수입 배당금 명세서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사, 일반 기업이라 그러죠. 일반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더랍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다른 건 아무것도 관계없이 각각의 계정들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법인세법에서
수익 금액하고 관련된 이 항목이 이 네 가지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처음 배우실 때는 이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많은 항목들을 어떻게 그룹핑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지가 상당히 관건이에요. 용어들이 너무 버라이어티하게 느껴질 테니까.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금액과 관련된 건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여기 있다고 얘기 정리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작성하는 절차라든지 여기 들어가야 될 수익 금액이라고 보는 법인세법의 내용들, 그걸 정리해서 한번 연습해 본 거고요. 자, 지금 할 것은 두 번째일까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조 입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미리 그냥 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얘는 주업이 뭐인 회사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얘기하면 얘네 주요 매출액은 뭐겠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동산 임대 수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여기 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재무회계에서 보통 회계 처리하실 때요, 거기 회계 계정 코드에 보시게 되면 수입 임대료라는 규정을 본 적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임대료라고 쓴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얘 계정은 둘 다 임대료인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항목이 있는데, 얘는 수입 임대료 그러면은 얘는 400번대 규정이에요. 400번대는 어떤 규정이냐면 우리 제조기업에서 그 제품 매출 또는 상품 매출하죠. 그 계정 코드 번호가 401번이 상품 매출, 404번이 제품 매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하는 것은 회사에서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수입 임대료도 지금 주된 수입원이고,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게 되면 업태 종목에 부동산 임대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임대료라 할지라도 400번대 임대료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 구성 자체가 아예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지금 우리 회사에 건물에 공간이 남아서 얘를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업태 종목에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 회사의 주 업종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인데 임대료를 받았다? 그럼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으니까 얘는 900번대예요. 그리고 400번대를 할지라도 수입 임대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임대료로 써놨다 할지라도 우리 글자 계정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코드 번호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임대보증금 간조 입금 조정은 위에 400번대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900번대를 얘기하시는 거겠습니까? 말하나 마나 지금 여기는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더라도 얘가 법인이잖아요. 바로 여기 400번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매출액이니까. 그리고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수익 금액이 바로 이 임대업 임대 수입이 될 테니까요.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글자 읽어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간주 입금 조정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입금 과다 법인이다, 또 자산의 50% 이상을 갖다가 임대해준 법인에 대해서 간주 입금 조정한다, 이런 말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죠. 근데 읽어보니까 골치 아프다면서요. 그럼 내가 또 펜잘 개보린 비슷한 효과를 드려야 되죠. 왜? 아니 골치 아플 때는요, 대표적인 거 먼저 하나 이해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야지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자, 그래서 주업이 모인 업종에 대해서 얘를 적용한다고요. 부동산이 주업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그런 회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항목이고요. 거기 간주입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확 넘어갔었는데 왜? 그래서 오늘 다시 하니까 볼게요. 간주임대료라는 용어는 벌써 배워서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임차인한테 건물을 임대해주고 보증금이라는 걸 받아요. 이 보증금은 재무회계에서 임대 보증금 이렇게 되겠죠. 보증금을 갖다가 1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보증금을 받아갖고서는 보통 이 사람이, 이 업자가 이거를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보증금 받은 거 이 사람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그런데 이거 매출액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부동산 수입으로 받는 매출액은 아닌데 우리는 간주임대료라는 용어를 알고 있단 말이죠. 국가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매출액이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 임차인이 별도로 임차료로, 임대료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한테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부산물도 수익금액으로 본다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간주입금, 그러니까 간주임대료 얘도 너희의 그 임대료로 매출 수입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걸로 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난번에 제가 올해는 1.2% 적용되어 얘기해드렸죠. 계산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미진씨가 이거 뭔 소리였어요? 나도 정신없이 끝나다 보니까 내일 다음에 설명해줄게 라고 넘어갔잖아요. 1.2%면 1억에 10%면 1000만원, 1%면 100만원이죠. 100만원에 1.2%, 120만원 되겠죠? 그때 이것도 새 전이에요. 새 우산이고. 옛날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1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랬었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일까? 그때 저기 지금 강남에 잠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거기 아파트 값이 3,500만 원이었었어요. 그 18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거의 10억대 가까이 되지만은 여하튼 언젠 쪽인지도 몰라. 근데 나는 그때도 살았었나봐. 그럼 그때 뭐 했어? 그거 하나 사두지. 참. 근데 저도 거기 살았었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 뭐 했어? 그거 사놓지. 자, 그래서 일단 120만 원이 이자인데요. 국가에서는 이거 매출로 보겠대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매출액으로 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업자가, 이 법인이요. 사업자라면 안 되죠? 이 법인이 보증금을 갖다가 1억을 지금 어디다가 굴렸었느냐면, 우리 알고 있는 채권,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금을 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자가 생길 때마다 지금 그 회계 처리를 갖다가 이자 수익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놨다고 쳐요. 그럼 이자 수익은 주식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즉 그 돈을, 이 보증금을 굴려서 그 받은 일부가 됐던 전부가 됐던 받은 이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자로 얼마를 해놨냐면 100만 원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자 수익으로. 계정이 뭐라고요? 이자 수익으로. 자, 그러면 이것도 재무회계 때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한 건으로 볼게요. 우리가 저기 보통예금에서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 여기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썼다면 말이에요. 우리 통장에 100만 원 실제로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차변에 보통예금하고 우리 배운 바로 지금 15.4%죠. 이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15.4% 하게 되면은 15만 4천 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4만 6천 원이 이렇게 입금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납세금으로 써야 되죠. 선납세금으로 15만 4천 원 이렇게 처리하는 걸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했던 거하고 이하고 좀 연결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100만원 이자 수익이 들어왔다는 뜻은 이자 수익 100만원에 대해서는 선납세금으로 세금 벌써 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국가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
여기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120만 원을 지금 세금을 물리려고 계산을 해 놓은 거죠. 근데 나는 여기서 100만 원에 대해서 벌써 세금 냈잖아. 그죠? 그럼 간주 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120만 원이겠어요? 요거 차이가 나는 20만 원만 세금 계산해야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계산해서 차이나는 금액만 간주 입금으로 입금 산입 해놓고서요. 이자 이거 간주 입금 조정해서 간주 입금이라고 해놓고서요. 거기 20만 원 쓴 다음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소득 처분 해주는 거예요. 왜? 얘 또 국가에다가 납부할 거잖아요. 다른 데 소득으로 납부할 게 없죠. 그래서 소득 처분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간주 입금 문제가 여러분이 그 자격 시험 보실 때 여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뭐라고 봐야 돼요? 문제에서 제조업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도 왔으면 모를까? 아무 말 없이 간주 입금 조정하라고 나온다면 이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자 자산 중에서 50% 이상을 임대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고, 차입금 과다법인은 그 건물 가격 있죠? 거기 중에서 60% 돈을 더 많이 빌렸다는 뜻이에요. 내 자본보다. 그 일일이 몇 퍼센트 기억할 필요 뭐 있어요? 얘들 뭐 55.4% 이렇게 낼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전반적인 틀로 그걸 먼저 이해를 해두시면 되실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랍니다. 그 간주입금이 어떤 걸 어떻게 조정하는 건지 대충은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에 실제로 간주입금을 조정해 보시게 되면 여기 입력하는 절차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걸 갖다 연습을 할 거냐면 교재는 43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이라 해서 문제에 1번, 2번, 3번, 4번 자료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그 주어져 있는 자료를 순서대로 한 번씩 하나씩 입력을 해보면서 그 절차를 익히시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우선 얘는 지워도 되겠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열어야 되니까. 자, 회사 코드 번호는 TAT 1급 하고요. 우리 5000번이었죠? 싫어. 싫어. 하지마. 불 꺼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다들 대단해. 그 실은 보였나 보네. 나 이거 내리지 올려놨는 줄 몰랐어. 죄송합니다. 자, 로그인 해주시고요. 해당되는 그 법인 조정을 누르셔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은 바로 밑에 있죠? 예,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번에 딱 익힐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몇 번 보면서 반복 연습하겠다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조정 명세서들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프로그램 사용할 때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었어요? 번호 순서대로 하는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 놨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간주 입금에 대해서 자료에 보시게 되면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 나와 있고, 뭐뭐가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 금액은 토지 8천만 원이고요. 건물은 4천만 원짜리였대요. 그 다음에 면적은요, 1000제곱미터 중에서 임대 면적은 400제곱미터를 지금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 현황을 보니까
임대사업 개시일은 2019년 6월 20일. 보증금은 지금 임대기준 400제곱미터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 임대보증금을 통해서 운용수입, 이자 수익은 총 370만 원이 생겼는데요. 여기 임대보증금으로 운용해서 얻은 수익은 226만 4천 원이에요. 그 설명을 넣고 있고요. 당해년도 적수 계산 시 일수는 365일로 계산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자꾸 나오는 적수라는 용어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적수라는 말은요, 싸울 때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자어로 싸울 적자, 날짜나 금액을 쌓는다는 뜻이에요. 즉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자, 우리가 지금 1,000원을 갖다가 빌려왔어요. 돈을 1,000원을 빌렸는데 얘가 10월 1일 날 빌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2일 날도 빌렸고 10월 3일 날도 10월 4일 날도 해가지고, 아니, 너무 많이 한다. 10월 5일까지만 해볼게요. 자, 적수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날짜별로는 10월 1일, 10월 2일, 10월 3일 이렇게 지금 돈을 갖다가 빌린 날짜를 따진다면 이거 첫째 하루가 되겠죠. 두 번째 날은 이틀이 되겠죠. 세 번째 날은 3일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금액을 하루하루만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쓰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금액으로 100만원, 또 10만원만 할까? 10만원을 빌렸는데 얘를 갖다가 20일을 빌렸다 그러면 21일 곱하기 여기다가 이자율 뭐 1.2%를 곱한다고 하면은 1.2%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지금 연 이자율이니까 기간을 계산해서 365일분의 20일 계산해서 등등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 적수는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그 날짜 계산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 적수의 뜻은 지금 1,000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하루 빌렸죠. 그 다음에 다음 날도 1,000원을 또 하루 빌렸고, 여기도 1,000원, 그 다음 날도 1,000원. 지금 이 금액은 계속 반복되겠죠. 그럼 이렇게 3일까지만 계산을 해봤을 때는 지금 총 빌린 금액은 얼마예요? 이거 3,000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로 나눠주게 되면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지금 1,000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500원을 갚았어요. 500원을 갚고 10월 4일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은 지금 총 3,000원 중에서 500원을 갚았으니까 잔액은 2,500원이 되겠죠. 2,500원이 되고 다음 날도 2,500원, 다음 날도 2,500원. 또 돈을 빌렸거나 또 돈을 갖다가 갚았다면 그 잔액이 계속 변동되고 있어요. 뭐 단위로? 일자 단위로. 그 금액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 기간으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의 평균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내가 한다? 아, 미쳤어. 그걸 내가 왜 해? 나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임대보증금의 적수는 하루하루를 다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액이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계산해서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일일이 계산기 두들기고는 우리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 일단 들어가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대보증금 적수를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임대보증금에서요, 블록이가 어디 있었던가? 임대보증금
자, 일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보시게 되면은 임대보증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임대보증금은 얼마라고 얘기했나요? 5천만 원인 건 금방 알고 있겠죠. 2번에 있는 항목이에요. 그리고서 얘는 개시일은 2019년 6월 20일이었었는데 지금 임대 준 날짜가 나와 있나? 하여튼 부동산 임대사업 개시일이 2019년인 걸로 봐서 지금 우리는 2021년도 거 지금 계산하고 있죠. 그럼 계산하는 보증금은 언제부터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1월 1일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왜냐면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임대보증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올해 것만 계산해야 돼요. 1월 1일부터 해놓고 얘는 뭐라고 써요? 여기 교재에 써있는 대로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에 계속 전기 2월 써주시고 임대보증금 입금된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써줬었고요. 그 다음에 일수. 자, 계산한 거 보시죠. 지금 임대보증금은 지금 1월 1일부터 해서 1년 360일 동안 다 있었죠. 그 금액을 다 이렇게 곱한 거예요. 하루하루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 5천만 원, 5천만 원 있는 그 상황들을 갖다가 일자별로 적게 해놨었죠. 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주어진 자료에서 여기에 지금 요구하는 뭘 요구하는지 그걸 파악하셔야지 돼요. 여기 첫 번째는 임대보증금 자료만 입력했죠.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아니었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뭐 입력하래요.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얘기는 건설비는 뭘 뜻하는 걸까? 교재 잠깐 보세요. 1번에 보시게 되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게 2019년 4월 20일인데요. 토지는 8천만 원이고요. 건물은 4천만 원이래요. 근데 토지는 상관없고 우린 토지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의미상으로는 건물만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건물에 투자한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건설비 4천만 원이라는 뜻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건설과 관련된 비용들을 자료에서 주어진 대로 입력할 때 옆에 보시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건설과 관련된 우리 건설비라는 걸 입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면적에 대한 적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건설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알려주세요.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건설비 건물을 갖다가 샀을 때 그 금액 중에서 그 건물 중에서 전체 면적, 연면적이라는 건 연면적이 뭐예요? 1년 동안의 면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었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것도 좀 막히는 분들이 많죠. 왜? 건물을 안 가져봤으니까. 농담이고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1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10층이 있는데 지금 한 층마다 예를 들어서 뭐 300제곱평방미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연면적은 지금 얘가 평수가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 층마다 300씩이라면 10층이 있다면 층마다 면적을 다 더해보세요. 그럼 몇 제곱미터가 돼요? 3000제곱미터가 되죠? 층수의 평수를 다 더한 거예요. 그게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가로로 돼 있으면 그냥 가로에 있는 면적은 한 층마다 하여튼 연면적은 같은 공간에 건물이 올려져서 각 층별로 평수가 다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건물을 질 때 연면적은 얼마라고 벌써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거기서 뭐 건물과 관련된 띄워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모르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연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한 면적. 그러면 임대 면적에 대해서 적수 계산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자료만 입력해 주면 되겠구나. 건설비는 얼마인지,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그건 총 그 건물의 연면적은 몇 평 중에서 몇 평을 몇 제곱미터를 임대해 줬는지 그 자료를 넣으면은 1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임대해 준 그 면적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그 평수라든지 공간이 정확히 계산되겠죠. 일자별로 다 계산했으니까. 근데 얘도 건물에 대한 것도 취득일이 벌써 2019년도니까 올해 법인의 수익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1월 1일부터 하면 되겠죠. 건설비 총액은 얼마 들어갔다고 나와 있었어요. 4천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입력하는 것들은 날짜하고요. 그 금액만 딸랑딸랑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뭘 넣어야 되는지 이게 잘 몰라서 그게 어렵다는 얘기였었던 거예요. 자, 연면적은 똑같이 1월 1일부터 해서 총 몇이라고 나와 있었나요? 1000이라고 나와 있죠. 1000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해준 면적은 4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됐나요? 이거 입력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끝이에요. 이렇게 입력하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에 대한 자료 1번, 2번, 3번, 4번 체크해 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그 순서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이거 수업들을 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 메모를 해놔야지 여러분 자료 정리해 드릴 때 시간이 좀 덜 들더라고요. 좀 생각이 잠깐 난 게 있어가지고. 자, 여하튼 됐고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입금을 계산할 때는 아까 우리 첫 번째 뭐부터 입력했죠? 머릿속에 이걸 그때그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료를 보고 나서 일단 임대 보증금 입력했었어요. 첫 번째에서 그래서 임대 보증금 입력했었고, 두 번째는 뭐 입력했죠? 임대 면적과 관련된 거. 그러면 임대 면적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건물 돈 주고 샀으니까 토지는 말고요. 건물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건물 평수, 연면적에 대한 거. 연면적에서 우리가 임대한 면적. 그걸 순서대로 입력했다. 메모를 갖다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 면적과 관련돼서 첫 번째는 건설비, 두 번째는 연면적, 세 번째는 임대면적, 그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번째에 해당됐던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럼 밑에 보시게 되면 당초 화면으로 복귀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이 화면으로 이렇게 나와서 밑에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요. 입력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임대보증금에서 물어보죠. 임대보증금에서 수입명세가 금액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입력해달라고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과목은 아까 우리 이자 수익이라고 했었잖아요. 이자 수익은 901번. 여기 F2를 누르시게 되면 계정 과목 떠요. 그러면 이자 수익 아까 받았다고 자료에서 알려줬었죠. 이자 수익, 임대보증금 운용 수익에 대해서 나왔던 걸 말하는 거예요. 운용 수익, 이거는 이자 수익을 뜻하는 거였었고요. 계정의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계정 금액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숫자를 써주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그 원장 등록 원장을 갖다가 즉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 있잖아요. 바로바로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지금 이자 수익이 얼마가 지금 들어왔나 봤더니 120만원 11월 20일 날
250만 원, 12월 30일 날 120만 원에서 합쳐서 370만 원이 이자 수익으로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370만 원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죠? 일단 그 내용 여기서 확인해서 보시고요. 계정 금액은 얼마였었습니까? 370만 원. 자, 근데 보증금 운용 수익은 얼마라고도 거기서 알려줬죠? 26만 4천 원이라고 알려줬어요. 여기다가 보증금을 운용해서 받은 수익 금액은 26만 4천 원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해 들어왔단 말이죠. 되셨나요? 됐어요.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에 대한 자료를 입력해 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아까 제가 결과론적으로는 이자 계산된 금액에서 우리가 이자로 받아서 세금 낸 거 제하고 그 차액만 간주입금으로 계산한다 그랬었죠. 즉 입금 살림시킬 금액 얼마예요? 물어본다 그러면 한글은 다 읽을 줄 아시죠? 이거예요. 얘를 조정해 주는데 여기 이제 앞에 순서대로 한번 봐요. 여기 임대보증금 적수는 아까 첫 번째 여기서 입력했던 거죠? 얘 적수 계산된 거 그게 여기로 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된 거 얘예요.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서 계산된 게 한 거죠. 참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저도 많이 설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제가 볼 때는 이런 화면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그냥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렇게 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만 막 풀어줘 이렇게 입력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토요일날인가 제가 혹시나 궁금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학원들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학원들 그 수강 후기들을 한번 쫙 다 읽어봤어요. 필요한 것들만 여지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오는 거다. 그 다음에 계산 산식은 여기 나와있죠. 1에서 2를 빼고 그 다음에 나누기 365일로 했더니 정확히 계산된 보증금은 얼마로 계산이 되더라? 3,400만원. 아까 보증금 우리 얼마 계산했었어요? 5천만원이죠. 5천만원 아니란 얘기예요. 계산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건 묻지 마세요. 나도 몰라. 이거 지가 계산하는 거야. 이자율은 얼마라고 나왔어요? 1.2% 자동으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법인세법을 공부하실 때 지금 기출문제 작년도 거 재작년도 거 많이 풀어보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이게 너무 많이 틀리니까 더 혼선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연습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예 그 해에 있는 모의고사 있죠? 걔를 연습하시고 모의고사도 보시기 전에 지금 그 당해년도 거 지금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것들은 2020년도 거죠. 그걸 2번, 3번 반복해서 걔를 보세요. 그게 제일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좀 잡히면 그 다음에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고요. 자, 입금 상당액은 그래서 얼마라고 계산됐대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보증금 우리가 명목상으로 5천만원에다가 1.2%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보증금 적수와 건설비 상당액 적수 임대해준 거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지금 임대수입으로 즉 매출액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40만 8천원으로 계산됐는데 지금 보증금 운용수입으로 해서 벌써 세금 다 내고 그 써져 있는 금액은 26만 4천원이니까 14만 4천원만큼만 간주입금으로 처리하겠다. 그럼 이렇게 간주입금으로 본다고 이제 결정이 났으면 알았으면 여기 뭐부터 해야 돼요? 세무조정부터 해야 되죠? 제가 세무조정 용어하고 소득처분하고 구분하시라 그랬었어요. 세무조정은 입금살입이냐 송금불살입이냐 그 다음에 송금살입이냐 송금불살입이냐 요거 선택하는 거라 그랬었죠. 그럼 얘는 입금이니까 입금산입이에요 입금불산입이에요?
아니 여기 입금이라고 해놨는데 이 지금 돈 벌었다는 뜻이잖아요. 수익금액으로 본다는데 여기다가 송금불산입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건 지금 비용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가 혹시나 해서 그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은 같은 항목이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똑같지만 세무조정할 때는 그 대상이 수익금액에 대한 것인지 비용에 대한 것인지 이거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거기에 따라서 세무조정에 대한 쓰이는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걔부터 먼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랬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돈 번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금 얘기죠. 근데 입금에 산입해요 불산입해요. 이걸 판단하는 거야. 얘는 근데 간주입금은 입금 산입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들 항상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해놓고 자 내용은 뭐야? 간주 임대료 쓰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였었어요? 14만 4천원. 소득처분은요? 소득처분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분을 하시게 되면 볼일 다 봤음 이런 뜻이에요. 아 근데 은근 여기 그 입금 산입 세무조정하고요 소득처분은 간단한데 이 안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는지 이게 좀 헷갈려. 근데 이건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 여러분이 익히기 쉬운 거 있죠. 이거 지금 간주임대료잖아요. 그죠? 아니면 임대보증금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제목을 쓰세요. 제목은 뭐였었어요?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이라고 했어요. 그거 쓰세요 그냥. 그 의미만 제대로 전달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아니 요 계산 끝났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뭘 처리해줘야 돼? 소득처분을 해야 되는데 세무조정 해야 되는데 계산 나온 금액 중에서 어떤 건지 몰라서 처분 못하는 거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여기 입금산입이라고 딱 문바가 났죠? 자 이제는 얘를 우리가 소득금액 합계표에다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합계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합계 등록이라는 뜻은 합계 그 소득금액 합계 조정표 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소득조정 했던 거 나오죠?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세무조정은 얘는 아니고요. 세무조정은 입금산입 그 다음에 송금불산입은 이쪽 칸, 그 다음에 송금산입하고 입금불산입은 이쪽 칸. 근데 여기서 우리 얘에 해당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할 때 요 밑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 건 그대로 이용하셔도 아직 머리 신경 쓰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입금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금액 얼마였었어요? 친절하잖아. 144,000원. 근데 문제는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다는 거야. 자 여기 7가지의 소득처분 중에서 어떤 거 고르시면 돼요? 기타 사회 유출 하라고 했었죠? 예,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설명 듣고 또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해보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많이 배워서 헷갈려서 그렇지 하나하나 할 때는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저장 눌러 놓으세요. 그 다음에 복귀. 그러면 첫 번째 임대보증금 간주입금에 대한 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